한번 다시 할게요.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말 과제로 그 연구 모형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부담을 많이 가지신다. 부담 많이 되세요. 연구 모형 만드시는 거. 네. 근데 그 부담 안 가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대학보다는 우리 학교가 이런 오디오나 이런 관리가 그래도 깨끗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프로젝트만 좀 이제 좀 바꾸면은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오늘 이제 논문 통계 분석론 이제 총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먼저 이제 모집단에서 이런 모집단에서 뭔가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천만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그걸 측정을 하는데, 이 샘플을 이렇게 받아요. 샘플을 받는데 표본이죠. 표본을 받는데, 이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 샘플의 숫자가 스몰 n이고 여기 모집단은 이제 큰 n. 그럼 이 샘플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한 100명 정도를 이 샘플로 추출을 했어요. 됩니까? 빨간색. 아까 눌러야 돼요. 원래 이 리모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망가진 것 같아요. 이게 정보가 원래 열받으면 달라. 맞아요. 리모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나? 잠깐만요. 여기 전원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래는 잘 됐는데, 그죠? 오늘 봐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3천만 정도 나간 거 같아요. 그게 조금 워밍업이 필요하고. 원래 이게 정부가 잘 나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열에 같은 거 잘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창의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PPT가 있는 강의와 PPT가 없는 강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PPT가 없는 창의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0명의 사람을 설문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사람들 쭉 해가지고 100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샘플 표본은 이거를 표본이지 이건 집 안에서 집단이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그냥 설문 대상으로서 표본을 추출을 한 거지, 이 안에서 집단이 특정 변수에 대한 집단을 나눈 건 아니죠.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샘플이 n개가 이게 100명이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도 있을 거고, 또 측정 변수도 있을 거고, 내가 하려는 측정 변수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 보면 남자, 남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또 뭐가 있어요? 연봉, 수입, 이런 거주 형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남녀로 만약에 나눈다면 집단이 몇 개가 나옵니까? 2개죠. 그런데 지역으로 하면 지역은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게 강원, 팔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남, 강북,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이라는 이런 변수, 남녀라는 성별, 성별이라는 변수가 지역이라는 변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척도? 명목 척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목 척도는 다른 말로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정하는 거다. 그래서 남자를 1로 하고 여자를 0으로 하고 지역을 8도로 하면 서울, 경기도 뭐 해가지고 3, 4 해가지고 8개의 집단이 될 거고 그걸 숫자로 1번부터 8까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변수 중에 이런 연봉이라는 변수는 이거는 카운팅이 되는 숫자죠. 이걸 우리는 무슨 척도? 등간이나 비율 척도인데 우리가 이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등간 척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는 숫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율 척도는 곱하기 나누기가 되려면 0이라는 컨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봉이나 그 다음 측정 변수도 뭐가 있어요? 뭐 킬로그램도 있고 미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 그죠. 근데 우리가 만족도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는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간 척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을 만약에 3을 하고 여기를 2, 1, 4, 5 이렇게 나누면 이 중간을 기준으로 뭐죠? 다섯 개의 그 레벨로 만들었죠. 이거를 우리는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논문에서 설문지 만들 때 5개가 났습니까? 7개가 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점 만점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성, 기술성, 그 다음에 수익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항목이 10점 몇 점이 돼 있다. 그러면 평가 어떻게 하세요? 다 들어보고 남들 거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억했다가 하는 게 그런 방법이 있고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약에 시장성이 모르겠다 하면 전부 다 저는 5점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간 잘한다 그러면 한 7점. 조금 더 잘하네? 그럼 9점. 아 진짜 잘한다면 10점 주겠죠. 근데 만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점.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판단 기준 가져가거든요. 조금 잘하네? 조금 못하네? 근데 이거를 리커트 7로 가면 저도 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문조사를 할 때 내가 리커트 5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설문 당하는 사람이 좀 힘들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표현을 좀 이렇게 레퍼런스를 주는 게 5점이면 모르겠다. 당신이 판단이 잘 안 되는 결정장애가 있다. 그런데 조금 하고 싶네? 이건 아주 하고 싶네? 이거는 조금 근데 진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그 설문 하는 사람도 편한데 이걸 남들한테 리커트 7로 해놓으면요 힘들어요. 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텐저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은 그 느낌이 오게끔 그렇게 설문지를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간 척도로 하는데 이런 등간 척도는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중간을 기준으로 조금 강도가 세고 덜 세고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는 우리는 등간 척도를 하는데 이거는 더하기 빼기 못한다. 그런데 온도 있죠. 오늘 그 영하 몇 도입니다. 영하 0도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등간 척도일까요? 비율 척도일까요? 비율이라고요? 등간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게 온도. 온도는 물이 어는 얼음이 되는 건데 그걸 0도라고 했는데 사실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영하 273도. 그게 0인데 근데 그 기준이 이제 0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이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라는 거는 그렇고 근데 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길이가 0이라는 건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길이, 무게 제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율척도다.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러면 남녀 간에 만약에 집단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식이 되잖아요. 여긴 남자, 여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남자 됐어. 그러면 여기서 측정 병수가 만약에 남녀에 있어가지고 뭐라 할까요? 그럼 연봉을 해볼까? 연봉 차이는 분명히 있지. 남녀로 해가지고 뭐 차이가 우리가 판단을 못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색깔? 몸무게? 몸무게? 색깔은 그렇다. 시력? 뭐가 있을까요? 창업 선호도? 그래요. 등간 척도로 할 수 있는 창업 의지 이런 건 물어보기 좋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녀에 대해서 창업 의지를 이 측정 변수를 창업 의지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창업 의지로 해가지고 남녀 간에 차이가 있냐? 그래서 이 변수는 뭐냐면 성별이라는 변수는 하나예요. 그죠? 변수 안에 집단이 남녀라는 걸로 두 개로 쪼개지죠. 요럴 때는 뭘 한다? 무슨 측정 방법, 검정으로 해가지고 차이 분석을 한다? T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성별 같은 걸 우리는 명목척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명목척도로서 이런 경우의 수가 집단이 0과 1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T 검정을 하고 지역에서 3개 이상으로 나눠질 때는 무슨 검정? 아노바 또는 분산. 근데 분산이라는 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 분산 정도를 가지고 검증한다는 게 아니고 평균 차이 검증은 똑같아요. 여기 두 개 해가지고 T 검증할 때, 요 T 검증할 때하고 요거 같이 분산 검증 또는 아노바 할 때 이름을 아주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 T는 왜 나온 T인 줄 알아요? 왜 나온 T인 줄 알아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자가요 T라는 거를 T 계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스튜던트라는 가명으로 누군가가 그거를 논문을 냈어요. T 검정에 대한 논문을. 거기서 스튜던트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아무개 이가 똑같은 게 미국에서 그냥 스튜던트 그냥 해가 스튜던트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힐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튜던트라 해가지고 그 가명을 써가 있는데 그 T가 마지막 T인 거야. 그 T 검정 그래서 T 검정이 된 거야. 그 통계학을 떠받치는 7개의 기둥이란 책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통계학을 떠받치는 7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T 검정이 왜 나왔지? 이건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T 검정은
그래서 이 세 개 집단 이상은 분산인데 이 T검정하고 이건 T검정 뭐죠? 두 개 집단에 대해서 평균의 그 차이, 평균의 그 떨어진 정도를 표준화를 시켜보니 그게 뭐죠? 표준 오차의 평균 그거죠. 여기 평균이 하나는 요 평균이 있어. 가상의 평균이 있어. 요 평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규 분포를 하는 이런 집단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집단의 중심에 되는 이 평균과 가상의 기준이 되는 이 평균과 이 거리가 유의 수준, 임계, 크리티컬 밸류와의 관계에서 그거보다 밖에 있으면 뭐죠? 대립가설로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가상 이게 뭐죠? 예를 들어 이게 150ml의 그 드링크다. 비타민 비타5빅이다. 그런데 지금 생산되는 제품의 그 이런 통계 100개를 딱 그냥 100개를 샘플을 했더니 요 어떤 임의의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요 높이는 숫자예요. 숫자 n이고 다 합한 거 이게 100개고 그리고 여기 기준은 뭐 150ml보다 예를 들어 151.1 요 밀리리터를 중심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더라. 그래서 이걸 다 100개를 예를 했으면 요걸 했더니 요거와 요 차이는 1.1ml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 없다고 봐야 되느냐 이게 뭐죠? 1표본 T검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 가상의 150ml라는 거를 안 하고 두 개의 그 어떤 그 집단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집단 사이에 요거를 보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대형 표본 아니지 대형 표본이 아니고 독립 표본. 이거를 1표본 T 검정이라고 하고 이거를 독립 표본. 독립적으로 표본이 두 개 있는 거죠. 표본 T 검정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로 해가지고 뭐 약을 먹기 전과 약을 이건 비포 이걸 애프터 이 두 개 비포 애프터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비포 애프터 개념으로 들어가면 비포하고 전후 애프터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대형 표본 T 검정입니다. 어때요? 상위 보면 하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는 비포 애프터로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이고 안 먹이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 없냐 그 평균 다 평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정규 분포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두 개의 집단을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는 독립표본 T 검정. 처음에 한 방에 두 개의 집단을 가지고 두 집단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죠? 비포 애프터라는 두 집단을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는 대형 표본 T 검정. 요걸 좀 사람들이 맨날 헷갈리는데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 가면 그 차이 검정 분석을 할 때 집단 간의 차이 검정을 딱 누르고 기술 통계에 들어가서 차이 검정 딱 누르고 들어가면 물어보는 게 1표본이냐 독립표본이냐 대형 표본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알면은 이제 적절히 대응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거는 두 집단이에요. 그런데 세 집단이다. 세 집단으로 해가지고 세 집단으로 요렇게 세 개의 집단이
그러면 여기 평균도 있고 요거 두 가지 평균도 있고 요거의 두 개의 평균도 있고 요거 간의 평균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요즘은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가지고 요거의 확장판으로 아예 그냥 패키지로 나와가지고요. 그냥 세 개의 집단을 넣어버리면 지가 이 세 개에 대해서 뭐죠? 차이가 있다 없다를 차이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줘요. 그걸 아노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노바 분석이고 요까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거 집단과 요거 집단 A 집단과 B 샘플 집단을 먼저 T 검정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지? 해서 A와 B 간의 T 검정하고 뭐죠? 독립화분 T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C 간의 T 검정하고 B와 C 간의 T 검정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사후 검정이에요. 그래서 아노바 분석은 첫 번째가 이걸 통해서 전체 집단 간의 검정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집단이 많아지면 정규 분포이냐 아니냐 그 관계를 또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까지는 많아봤자 두 집단이다 보니까 그냥 정규 분포라고 생각해. 그냥 둘 다 똑같은 집단이라고 그 성격이 정규 분포라고 가정이 되는데 이 세 개 이상이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 정도는 정규 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죠? 평균만 가지고 그 차이 평균 요 차이만 가지고 이게 크리티컬 밸류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티컬 밸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은 151.1mm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걸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표준화를 시킨다고 했죠.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돼가지고 이걸로 전부 다 똑같이 그냥 표준을 시키면 요거 하나로 요걸로서 요거에 이렇게 표준을 시키고 요것은 두 개의 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이게 뭐죠? 숫자가 100을 1로 만들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면은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저 평균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개 이상이다 보니까 이런 표준화를 시켰을 때 정규 분포일 때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비교를 뭘로 하냐면 분산의 정도, 즉 퍼짐의 정도, 얘의 퍼짐의 정도와 얘의 퍼짐의 정도를 비교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표준 편차, 집단들의 고유의 표준 편차를 다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하는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F 검정을 하더라 이거죠. F 검정. 이 F 검정이 뭐냐면 이 집단의 이 평균들이 있죠. 그러면 이 집단의 평균들이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세 개의 집단을 하나의 그 샘플이 세 개가 추출이 된 거예요. 샘플 안에 n이 그러니까 이걸 k라고 합시다. k가 세 개의 샘플이 추출됐는데 그 샘플을 가지고 표준 그러니까 극단적인데 세 개를 가지고 집단 간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집단 세 개를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집단 간의 분산, 여기는 집단 내의 분산. 그래서 요 집단 내의 분산은 뭐냐면 집단이 세 개, 집단 간은 그러니까 집단 간의 분산과 집단 내의 분산의 그 비율을 봤더니 이게 하나의 그 어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개발을 했어. 그걸 F 검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실은 분산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크리티컬 밸류를 또 찾아서 그래서 이제 T 검증하듯이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한번 쭉 드리냐면 중간에 오셨다 안 오셨다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이 3개 이상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아노바 분석을 하는데 그 안에 물어볼 때 옵션이 정규 분포일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F 검증이 또 밑에 더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그 F 검증의 수치를 보니까 이게 수치가 4 이상이면 이 집단 간의 분산의 차이가 있어서 대립가설을 만족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게 오늘 프로젝트가 안 돼서 제가 조금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논문을 처음에 쓰실 때 1장이 2장 이 사업계획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3장이 있고 4장이 있고 논문은 5장으로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때 이건 완전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논문을 안 써본 사람은 이 구조를 파괴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지적을 받죠. 그럼 되게 난감한데 사업계획서나 논문이나 똑같아요. 여기는 논문이고 여기는 사업계획서예요. 아,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보입니까? 컨소는 뭐예요? 빨간색이라고. 아, 이게 제가 전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보이나 그러면? 검정 색깔이 제일. 아, 검증이 나요? 이게 잘 보여요? 네. 예, 논문 그 피드백 좋습니다. 맨 앞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논문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없냐면 사업계획서에는 처음 도입부에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업 소개. 사업계획서 처음에 할 때. 왜 만든 논문 사업계획서에는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만드는지. 왜 만드는가 화이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시장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 마이너스적인 부분 아니면 이걸 했더니 가치가 더 생기더라. 플러스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마이너스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개선이 될 거고 플러스 가지고 이야기하면 신사업이 되는 거죠. 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니즈에 대해서. 맞습니까? 시장이 있더라 없더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논문도 똑같아요. 논문의 필요성에서 이야기 논문의 마이너스적인 건 뭐가 있어요? 기존 논문들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연구가 안 돼 있더라.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적인 건 뭐죠? 기존 논문들은 다 이렇고 이런데 나는 연구 모형을 이거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연구 영역을 개척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문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영역을 어떻게 보면 영역에서의 니즈가 있는 거예요. 논문이 그 연구 범위에서
이런 부분이 모자라더라. 아니 이런 부분 하면 영역이 확장이 되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자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자료 조사예요. 자료 조사. 시장 분석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 케이스는 뭘 합니까? 경쟁자 분석. 그래서 여기 경쟁자 분석을 하죠. 뭘 가지고? 표를 만들잖아요. 짝짝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사, B사, C사, 자사 해가지고 비교 대상 해가지고 STP 관점, 그 다음에 4P 플러스 3P 관점, 4M 관점에서 A사는 어떻고 B사는 어떻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얘들 포지셔닝이 나오죠. 그러면 나는 얘들 만약에 STP 관점에서 포지셔닝의 그 어떤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게 됐던 여기는 성별이 됐고 여기는 거주지가 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보면 이제 이게 다 차원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얘들은 이런 식으로 경쟁자는 요런데 이 어떤 제품은 뭐 요렇게도 가고 마른 먹을 가고 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것도 있건데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공략할 부분이네. 그런 포지셔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삐쭉삐쭉 나온 게 사실은 이런 변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포지셔닝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도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키페이퍼를 먼저 찾아낸다는 의미는 경쟁자 분수가 똑같아요. 그걸 했더니 얘들 연구 모형이 A는 하나는 B로 갔고 하나는 뭐 B가 C로 갔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 D가 B로 갔고 뭐 이랬어. 그러면 한번 이거를 모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쭉 하다 보면 허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여기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럼 이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료조사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찾아내고 필요성이 찾아내면서 또 여기서 이쪽으로 뭐죠? 연구 모형이 도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죠?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리스타트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설이죠. 가설. 비즈니스 모델도 가설이고 연구 모형도 가설이에요. 이게 시장에 통할지 안 통할지 몰라요. 근데 돈이 들어요. 돈이. 얼마 들어요? 시제품 만드는데 평균 기술 사업화 5단계까지 가다 보면 5천만 원이 들어요. 5천만 원. 이거를 한번 시장 반응을 보는 때까지 한번 아파트 뭐죠? 모델하우스 한번 지어보고 반응을 보고 싶은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시제품 워킹 모터비잖아요. 그거 도대체 해보고 싶은데 이걸 해가지고 진짜 반응 안 좋으면 그냥 접는 거야. 접는율이 95% 1차적으로. 근데 5%는 이제 사실은 끝까지 가는 거지. 5%는 왜?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집 팔고 모든 걸 다 팔았어. 이제 올인하는 거지. 이거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 확신. 그런데 1차가 그렇고 2차가 요걸 해가지고 나머지 95%는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95%는 2차로 도전하면 몇 퍼센트? 이 경험이 축적이 되면 15%. 또 위화도 회군해가 3차로 가면 몇 퍼센트? 30%. 또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나머지는 위화도 회군하고 나머지 이제 40%는 성공하고 또 나머지 60% 위화도 회군해가 또 5번째 하면 50% 성공률. 이걸 다 합하면요 83%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거는 기술 사업화는 연구 개발이에요. 이게 연구 개발이지 않습니까?